낮 최고 기온이 무려 44.3도까지 치솟으며 유럽 전역이 그야말로 사우나 같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과거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며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던 프랑스마저 남서부 랑드 지역에서 사람의 정상적인 야외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44.3도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만 살짝 넘어가도 길거리를 10분만 걸으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드는 것이 현실인데 44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실내 환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외부 활동이 불가능할 때 인류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실내이지만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유럽 전체 가정 중 에어컨이 설치된 비율은 고작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에어컨도 없이 바깥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찜통 사우나 한가운데 방치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지며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고 여름철 양산을 쓰는 문화 역시 낯설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지 마트에서는 에어컨을 한 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로 엉켜 육탄전을 벌이고 있으며 길거리는 양산을 쓴 인파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대형마트 카르푸에서는 단 하루 만에 선풍기와 에어컨 3만 대가 팔려나갔고 중국산 에어컨의 유럽 수출량은 올해 들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거의 국가재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된 한국의 주거 인프라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대륙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고서도 당장 에어컨 한 대조차 제때 설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기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당일이나 늦어도 하루 이틀 내로 설치가 일사천리로 끝나는 한국의 서비스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개인 가정이나 가게에 작은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하려 해도 공동주택 총회 의결, 자치단체 사전 신고, 문화재 심사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소 층간소음이나 작은 문제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이웃이 여럿 반대표를 행사하면 과반 동의를 넘기지 못해 에어컨 설치가 좌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웃에게 절절하게 읍소하고 식사를 대접하며 기적적으로 동의를 얻어낸다 해도 두 번째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실외기 설치 규제입니다. 유럽 상당수 도시에서는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가와 지자체의 엄격한 사전 검사와 승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지은 지 100년에서 3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건물들의 경우 국가문화재나 역사적 경관 보호라는 명목 하에 실외기 허가가 극히 까다롭게 제한되거나 사실상 거부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쉽게 말해 유럽 도시의 구도심 상당 부분이 역사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 내에서는 건물 외관을 바꾸는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규제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현지 규제와 행정 절차로 인해 유럽 사회와 지자체는 폭염이 들이닥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허가와 시청 도시계획부서의 복잡한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건축사 의뢰 비용이나 행정 수수료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모든 법적 허가를 얻어냈다고 해도 실제 공사 단계에서 또다시 절망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건축물들은 겨울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벽 두께를 매우 두껍게 설계했습니다. 이 두꺼운 돌벽에 에어컨 배관 구멍을 뚫고 실외기까지 길게 이어붙이는 작업은 그 자체로 대공사이며 한국에서 에어컨 설치에 드는 비용의 몇 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용이 치솟기도 합니다. 적금을 깨고 보유한 차를 팔아서라도 공사비를 마련해 설치를 끝마쳤다 해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 현저히 비싼 현지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소신껏 틀어놓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에어컨 설치에 동의해 주었던 윗집이나 이웃이 추후 실외기 소음을 문제 삼아 민원을 넣을 경우 지자체의 소음 측정과 조사를 거쳐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하면 에어컨 가동 제한, 나아가 철거 시정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에어컨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웃의 눈치를 보며 접대를 이어가야 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치 자격 역시 국가공인 냉매 취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인력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신청 후 기사를 부르는 데만 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파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라이벌 국가들이 고질적인 규제와 낙후된 인프라 시스템에 발이 묶여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이 한국의 압도적인 냉방 인프라와 주거체계는 그 진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의 외관 보존 규제로 인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마저 제한받는 해외 경쟁국들의 주거 환경과 달리 대한민국은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파트 주거혁명을 완성해냈습니다. 과거 일부 해외 언론이나 외지인들은 한국 전역에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보며 천편일률적이라며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라는 거대한 기후위기 앞에서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은 냉방 인프라 측면에서 그 진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매립 공간과 에어컨 전용 배관, 고효율 전력망이 완벽하게 내장되어 구축됩니다. 실외기실과 매립 배관이 완비된 신축 아파트라면 별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전국에 촘촘히 깔린 에어컨 전문 설치망을 통해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원한 냉방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행정 절차와 한국의 몇 배에 달하는 설치 비용을 감수하고서도 에어컨 한 대 달지 못해 이동식 에어컨의 소음과 더위를 견뎌야 하는 해외 라이벌 국가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초격차 체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인프라 속도와 주거 환경은 해외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강대국이라는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점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은 세계 근대사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적인 냉방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과거 서늘한 기후에 맞춰 지어진 건물 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과 삶의 효율성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최우선시하여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효율 인프라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의 화려한 마철루보다 더욱 커다란 충격을 받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극상의 편리함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쾌적한 냉방, 전국 모든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길거리 곳곳에 촘촘히 들어선 편의점과 지하철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가동되는 에어컨 시스템에 외국인들은 감탄을 연발합니다. 나라 전체가 마치 거대한 고급 백화점처럼 촘촘한 냉방 시스템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고 촘촘한 인프라와 높은 수준의 기술 서비스망이 결합된 한국의 생활체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상위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수많은 인프라와 효율적인 주거체계는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조기업들과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는 설치기사님들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향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사회의 역량이 집약된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원한 지하철, 편의점의 에어컨 바람 하나조차도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겨우 누릴 수 있는 호사였던 것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촘촘한 인프라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대한민국. 이러한 기술력과 인프라 체계야말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알짜왕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짜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